네. 이번 시간에는 준비와 실천, 그리고 배려하는 게 뭔지, 왜 제가 이 제목을 넣느냐, 뭐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고, 내가 누구를 배려해야 되는지 강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을 지을 때는 성공 취업은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 취업? 우리가 어때요? 집을 지을 때 설계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설계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설계를 틀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집을 지을 때 장기적인 생각에서 집을 져야 된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서 그리고 이 집을 져야 이 집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집은 모래 위에 쌓아놓은 집과 똑같습니다. 취업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셔야 돼요. 고용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유망한 업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 이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 봤더니 몇 퍼센트 안 있더라. 그리고 퇴직 인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직업관,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평생 직업 시대다. 그래서 취직이 아닌 취업이다. 이에 본인 분석을, 나의 상품 가치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스워트 분석을 해서 나의 강점, 장점, 약점, 여러분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뭐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인생 목표, 잡에 대한 전문가, 프로의식을 갖고, 그리고 학생의 기본인 제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목표는 어때요? 나의 42.19 인생, 여러분들이 이제 10km 정도 뛰어가고 있다고요. 나의 42.19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학생의 기본인 제반 스펙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42.19 인생 그리면서 몰래 고민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관, 인생관, 결혼관, 나의 포부, 즉 이 지금 얘기했던 42.19 인생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 정립을 해야 되는 게 직업관, 인생관, 결혼관, 장래 포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직업관, 인생관, 결혼관, 장래 포부가 또 뭐냐? 면접에 가면 또 물어봐요. 지원자의 직업관이란 얘기해보세요.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장래 포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것이 기본이 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의 기본인 성적부터, 그 다음에 어학, 자격증, 공모전, 성적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5 이상 유지하셔야 돼요. 왜? 학생의 성실성의 학점은 3.5 기준으로 보통 회사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3점은 어때요?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에 면접에 가면 내가 제일 꼴찌예요. 왜? 3.5에서 거의 잘랐으니까. 물론 2점대 3점 초반도 그 서류 통과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뭐냐면 특이한 경력관리라든가 별도로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된 것이 있으면 학점이 좀 낮더라도 면접을 갈 수가 있죠. 어학, 저는 토익 900점 이상의 회화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격증, 나의 전공과 관계된 자격증, 공모전은 필수예요. 이것은 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전공하고 있다.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공모전 플러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격증, 공모전 꼭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무, 인성, 적성 검사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서 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왜 이것을 꼭 필요한지, 어떤 증거 자료로 이거를 필요한지 MBTI 검사 해놓으셔야 되는 것이, 나중에 왜 버리면 안 된다, 증거가 모르다가 어떻게 활용을 다른 학생들은 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자,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아는 사람을 중국 관련 쪽에는 또 선호를 해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이건 기본이죠. 자발적인 도전 성취 사례 꼭 필요해요.
나중에 입사지원서 핵심 문제 5번에 있는데 도전 성취 사례가 뭐냐? 그냥 왜? 너무 온화하게 컸기 때문에, 온실 속에 컸기 때문에 도전 성취 사례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여러분들 자발적 도전 성취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언제? 4년 동안 경력관리, 인턴, 아르바이트, 희망회사 또는 업무 관련돼서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꼭 경력관리 하셔야 되고요. 취미 특기도 내가 희망하는 업무와 관계돼서 취미 특기를 가지시면 좋고요. 봉사 서클 활동 기본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업특강 최소한 7, 80시간은 꼭 들으라. 발표 설득력, 이건 독서죠. 독서 많이 해서 발표 설득력, 그리고 창의력, 순발력, 유머 감각을 키워라.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체형 신체 검사해 보면 의외로 건강관리에서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나는 젊으니까 건강관리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의외의 병들이 나타나요. 저는 이런 신체 검사하면서 너무 안 좋은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꼭 4년 동안 신체 검사, 건강진단 검사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군필 여부, 군대 남자들은 꼭 갔다 와라. 안 갔다 오면 의심한다. 서류 전형부터 의심한다. 제가 나중에 어떤 서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서류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가면 서류가 다 떨어져요. 내가 면접 보고 다 괜찮은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군대를 면제받은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 그 지가 미치겠대요. 근데 군 미필이에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군 미필과 관계 없는 데를 좀 이렇게 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밖에 코치를 못 해줬는데, 의외로 회사에서는 표시를 안 내요. 군 미필자는 안 뽑는다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적부터 군필 여부까지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 장래포부, 성적부터 군필 여부까지 이것은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이것이 기초가 돼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면, 면접을 가면 면접에서는 입사 지원서를 기준으로 역으로 파고듭니다. 그 입사 지원서에 뭘 이 밑에 어떤 인생관 여러분이 고민해갖고 정립한 것, 성적부터 군필 여부까지 이것을 고민해서 입사 지원서에 자기소개서 쓰면 이게 질문에 믿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사 지원서 이 작성,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함축해서 넣어야 된다. 왜? 면접에 가면 입사 지원서를 기준으로 역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어학 말씀드렸는데 국경 없는 지구예요. 세계 기업 국제화 시대예요. 입사 때 영어를 보죠. 업무 능력으로도 봐요. 직무 등급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업무 얘는 봤더니 영어를 못해요. 국내파만이에요. 근데 얘는 봤더니 해외 영어까지도 돼요. 그러면 직무 등급이 올라가요. 지금 직무급시 되잖아요. 또 전직, 좋은 회사 갈 때 내가 만약에 이 A라는 분야의 전문가다. 그럼 헤드헌팅 업체에서 가만 안 있어요.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이때 어학은 기본이에요. 또 승진할 때 어학, 왜? 어학을 못한 사람을 승진시켜 놓으니 해외 출장 보내도 안 되고, 또 해외 출장 보내면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바이어들하고. 그래서 승진할 때, 임원 선임할 때. 그래서 어학 무능력자 평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개발이 부족하다. 국제 시대와 대응이 불가하다. 국내용이다. 회의 참석이 곤란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단독 출장이 불가해요. 통역 번역 사원을 별도 배치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비용적인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나 지금 어학 두세 개 해갖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지원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 친구는 직무 등급이 하락해요. 그러니까 어학이 부족한 사람은 입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나면 오래 못 가더라. 왜? 어학 무능력자 평가를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이 부족하다, 국제시대 대응이 불가하다, 국내용이다, 회의 참석이 곤란하다, 바이어와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단독 출장이 안 돼요. 통역 번역 사원을 별도 배치해야 돼요. 비용적인 문제가 회사에서는 발생돼요. 직무 등급이 하락해요.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웬만하면 영어는 토익은 900에 회화 가능하도록 해줘라. 한쪽에서는 매년 유능한 어학사원이 증가해요. 이렇게 무능력자는 급여 동결 하락되고 의욕 상실돼요. 자연 도태됩니다. 이게 30대 중반, 40대 초반,
30대 후반에 거의 과장, 차장 이럴 때 승진이 안 되더라. 제가 그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학 유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어학 연수 갔다 온 친구들은 뭐 기본이고 해외화가 뭐 기본으로 되니까 어학 무능력자들 꼭 근데 어학은 전 해서 취업 도전해라. 그래야 회사 생활하면서 어학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사 다니면서 새벽반 어학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영어 난민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어학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을 영어 난민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삼태백이래요. 영어 난민 이렇게 살지 말자. 30대 태반이 백수인 세상 영어 난민 간다. 야, 영어 난민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뭐 영어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 참 많은데 혹시나 제 강의를 여기 들으면서 영어가 안 된다. 입단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 태반이 백수인 세상에 걸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시면 제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입사 과정을 제일 리얼하게 이거는 대본 없이 청년 실업자만으로 KBS에서 꿈의 피라미드라는 걸 가지고 LG전자품부터 농산물 홈쇼핑까지 했는데 이 당시에 했던 심층 면접이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심층 면접인데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95, 6년도에 만들 때는 압박 면접, 스트레스 면접, 황당 면접인데 방송상에게 심층 면접이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저학년분들 내용을 꼭 보여줘요. 취업에 일으키. 너 입사할 준비한 게 뭐 있니?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년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다 보니 이거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윤찬진 치면 이 심층 면접 제가 동영상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게 현실적인 면접이구나. 근데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거의 짜고 친 게 많아요. 짜고 친 거는 대본 주고 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다 대본 없이 한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한 거예요. 100% 리얼이에요. 이것이 진짜다. 이걸 보면서 아 나는 저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야 저는 현실이야? 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네? 느껴봐라는 얘기예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3종 세트, 학벌, 학점, 토익, 취업 5종 세트, 아르바이트,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자격증이래요. 취업 6종 세트래요. 아르바이트, 공모전, 봉사활동, 인턴 자격증 영어. 근데 요새는 뭐예요? 대학 4학년이 보는 참고서래요. 대기업, 인적성 검사 문제집, 외국어 능력시험 문제집 이런 것까지 들어가요. 참 요새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6학기가 맞아요.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전공, 자격증. 근데 인턴 아르바이트 상당히 중요해 보면 언제부터? 이미 15년 전부터. 전공 중요해요. 평생 직업 잡시되니까. 자격증? 인턴 아르바이트? 제가 왜 이 15년 전 걸 얘기하냐? 15년 전에도 이랬다는데 이게 똑같아요. 지금도. 안 변했어. 이미. 근데 이걸 갖다 올려주면 아 이게 최근에 이런 거야?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최근에 이런 거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15년 전부터. 근데 지금도 똑같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자료를 일부러 보여주는 이유가 저 오래된 거를 안 보여주면 최근에 나온 건지 알아요. 아닙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이력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공. 왜? 잡시되니까. 자격증. 당연한 거예요. 인턴 아르바이트. 공모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출신 학교 학점은 많이 지금은 보지 않는데 근데 학점은 기본 3.5는 본다. 토익도 많이는 안 보지만 입사 후에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분리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가라. 채용시장의 변화인데 학력에서 토익 점수에서 전공에서 이제는 경력 인턴 아르바이트. 왜? 여기서 경력 인턴 아르바이트 뭐냐면 준비된 인재. 회사는 경력 같은 신입을 좋아합니다. 경력 같은 신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턴 아르바이트 한 거를 물어보고 확인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해라는 얘기예요. 학력, 토익 점수, 전공 다 중요해요. 왜 경력 인턴 사원이냐? 경력 같은 신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 같은 신입으로서 지원자가 얘기해보세요. 면접에서 나와요. 준비된 것을 얘기해보세요. 우리 회사를 입사해서 준비한 게 뭐 있나요? 이 경력 인턴 경력사항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제의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장래포, 본인 장단점, 취미특기 간단히 기본상이에요. 지금은 성장과정, 지원동기, 장래포부 옛날하고 똑같은 본인의 장단점,
옛날하고 똑같은 거를 기본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입사하려 준비한 게 뭐 있니? 왜? 자합중심 시대예요. 기업은 준비된 인재, 경력 같은 신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각 대학들이 저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취업 관련 과목을 개설해서 학점 주면서 예부 강사 초빙해서 취업 행사 등을 통해서 취업 준비를 일찍 시키려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저학년 때부터 준비한 지원자와 고학년 때 준비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 대학교 사례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1학년 때부터 꼭 입사하려 준비한 게 뭐 있냐? 또 한 가지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성취한 사례가 뭐 있냐? 희망 직무, 근무 희망 부서 및 지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대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사회단체 경험, 해외 경험, 여행 등의 경험, 경력, 소개, 근무지, 근무기간, 담당 업무. 즉 과거에는 그냥 대학 4년 동안 어학 전공만 하면 됐어요. 지금 뭐냐면 기본적인 거에 입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 도전 성취한 사례, 내가 희망하는 업무와 관계된 해서 준비한 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16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다 하려면 16학기를 제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회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이 자기소개서 문항은 이따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핵심 10문제에 나와 있는 게 거기서 자세히 보세요. 단지 우리 저학년들은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문제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생각을 바꿔서 벌어먹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인식만 바꿔달라는 거예요. 또 모 그룹 같은 경우 보시면 동아리 활동 그 밖의 경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험이 있냐? 당신의 기존의 것과 달리 개선의 효과를 본 사례가 있냐? 당신이 다른 사람을 불신해서 그 사람과 긴장감 조성됐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자신을 책임을 지고 일을 시작해서 완료된 경험이 있냐? 즉 미래 추측 기업은 졸업 시즌에 던져보자는 식의 채용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저학년 때부터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를 정해서 거기에 입사 지원서 양식을 매년 볼 수는 있어요.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거기에 준비한 자만은 좀 유리한 거죠. 그걸 준비한 사람이. 수시로 입사 지원서 양식의 변화를 점검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앞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항보다 전혀 틀린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세요. 프로젝트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는 사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입사 지원서입니까? 전 진짜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4년 동안 이걸 한번 작성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기본적인 지원 동기, 장래 포부 이런 거는 너무 기본이고, 그거 가지고 변별력이 안 되니까 아예 이런 내용으로 해보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저학년 학생들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저걸 쓰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전공만 한다고 될까요? 어학만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현대해상 보세요. 전혀 지금 입사 지원서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수년 전 일인데 지금 이거를 많은 기업체들이 이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를 갖다가 찍어서 자꾸 보세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에서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래야 이걸 작성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저걸 어떻게 쓸까요? 저게 이제는 대학 전공만 공부해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어학, 자격증, 사회경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기소개서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소개서 이력서인데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잡을 알고 내가 잡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기업을 해서 거기 입사 지원서를 갖다가 종종 보시면 그리고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력서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의를 들으면 돼요. 7, 80점 강의 들으면 충분합니다. 성적 관리에 3.7 평균인데 3.5 이상은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비학점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3.5는 입사 면접에 가면 최하이다. 그래서 3.5가 내가 면접 간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면접 가보면 당신이 최하다. 영어 회화 저는 900점 이상의 영어 회화 가능하게 해라. 왜? 몇 년도에 토익
그걸 봤더니 3.7, 자격증 3.3개, 토익 749, 어학 연수 경험이 30.2%예요. 지금은 한 45%가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오래전 자료예요. 이미 오래전에 750점이에요. 언제? 10년 전에. 지금은 뭐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 750점도 돼요. 물론 공공기관은 뭐 어학 보지 말라고 안 보는데 실적으로는 어학 안 되면 나중에 입사하면 어학 안 되는 사람은 새벽반 다니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취업준비생 40% 취업하려면 토익 900점 맞아야 언론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아니다. 이미 10년 전부터다. 불황영향, 직장인 기초영어 수강 급증하고 있다. 여의도 영어학원 등록자 작년에 2~3배다. 자기개발 이직준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새벽반에 가면 다 머리 큰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허여한 사람들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승진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통화도 못하는 토익 점수 안 뽑는다. 15년 전에 동아일보에 나온 거예요. 영어로 통화하지 못하면 이런 토익 점수 안 뽑는다. 15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 영어는 무조건 900점에 회화가 가능하게 해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 기업체에서 우리는 영어 점수 안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적으로는 들어가면 영어를 안 하면 못하면 본인이 스스로 옷 벗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면서 조간신문은 꼭 보세요. 경제신문 포함해서. 왜? 지식과 상식은 평소 신문을 통해서 습득해야 돼요. 재직준비서 내면 요새 7,500원이라고 하는데 상식과 지식을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이 지식과 상식을 책을 공부해갖고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가면 이 임원진이라든가 이 과장급 이상들은 신문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신문을 안 본 사람은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세상살이를 모르는데 무슨 회의를 오냐고. 그래서 신문을 다 탐독하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매일 이걸 보고, 물론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보는데 신문을 의외로 많이 본다. 보고 여기에서 상식을 가지고 면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에서 보통 보면 신문에서 본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 시기에 뭐 이슈화 된 거라든가. 근데 신문을 안 보면 면접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3학년 때부터 신문은 꼭 봐라. 아침에 학교 가면서 보고 학교 가서 한 번 더 보고 중요한 거는 스크랩 해놓고 그리고 버리세요. 희망 전공 업무와 관계된 실무교육 조사해서 신청해라. 상공회수라든가 표준협회, 능률협회, 생산성본부에 보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참 많아요. 저렴한 거 입사지원서 교육 및 수료 사항에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저런 거를 사설학원 가서 돈 많이 내고 보지 마세요. 상공회수, 표준협회 이런 데 가면 의외로 능률협회 가면 저렴한 거 많아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 방과 후에 하는 거. 학교 공부 말고 방과 후에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 수료증을 갖다가 하나하나 만오면 이것은 입사지원서의 교육 및 수료사항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왜? 다른 지원자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에는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표준협회라든가 능률협회에서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계된 난 이런 것도 배웠다. 난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았다. 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건 전공하고 관계가 없지만 나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난 이런 공부를 했다. 이것이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한테 강의 듣는 친구들 저거 꼭 하게 해요. 만약에 저거 안 하면 전 중간 점수 안 줘요. 중간고사 점수 안 줘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인적성 또는 MBTI 검사, 나중에 핵심 역량 보고서에 차별화 입사 지원서에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컴퓨터에 노트북 메인 화면을 시작 페이지를 변경해라. 사람이라든가 인크루트에 보면 이거를 자기가 컴퓨터를 켜면 다른 거 뜨지 말고 그게 먼저 뜨게 하세요. 취업 전문 사이트가 그러면 클릭하게 되거든요. 이런 데 이런 거 뽑네? 입사 지원서가 없던 거야? 클릭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구나. 매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켤 때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 지금까지의 모든 사진, 증거 자료를 상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대학 4년 동안 있었던 거 전부 준비해서 1, 2학년 때 보면 뭐예요? 증거 자료, 사진 전부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핵심 역량 보고서에 어떻게 사람들은 이걸 증거 자료로 활용을 했는지, 왜 이 사람들이 합격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천해라. 2권의 파일 노트를 만들어 관리하라. 왜?
증거 면접으로 활용하라. 준비된 이제 경력 같은 신입의 느낌을 준다. 경력관리 파일을 만드세요. 그래서 직무적성검사라든가 자격증, 공모전, 봉사 서클, 사진, 기타 증빙자료를 전부 파일 관리하세요. 예, 꼭 하세요. 경력관리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엔터테이너 말장 능력 향상 노트를 만드세요. 결국 누가 설득을 어떻게 시키느냐, 누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컴퓨터 앞에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명언, 유머를 적었다가 필요시에 좀 활용하세요. 막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 나가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세요. 그럼 안 잊어먹습니다. 나도 모르게 유머 감각이 있는 말장으로 변하더라. 왜 제가 이 말씀드려요? 이것을만 두 것만 저학년 때부터 이걸 관리를 하시면 4학년 때 매우 유리하게 여러분만의 차별화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부탁 아닌 명령이다. 실천주의자, 개인 PC, 노트북 메인 화면에 취업부서, 전문업체 사이트 화면으로 바꿔라.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에서 일반 홈페이지 가면 현재 페이지로다가 바꾸면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요. 가랑잎에 속을 쪘듯이. 그러면서 취업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부탁하진 명령이냐? 이거를 누가 먼저 해놓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두 권의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하느냐가 저학년 때 매우 중요하더라. 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 교수님에게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뭐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공 취업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공부 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시합니다. 대학교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내 자식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이기에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 눈치만 보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소원은 뭐냐? 졸업해서 밥벌이를 내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솔직히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면서 여러분만 지켜보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내 자식을 믿고 싶은 거예요. 또 전공취업은 교수님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교수님, 여러분 교직원의 희망사항이 뭐예요? 여러분이 취업하면 전공학과 취업률을 항상 시켜요. 이 취업률이 높으니까 실력 있는 후배들이 입학을 합니다. 후배들이 취업활동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후배들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많이 줘요. 산학의 협력 등을 통한 사제지 간의 상부상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창회 활성화돼요. 사회에서는 여러분 선후배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줍니다. 학교 발전에 초석이 됩니다. 백수, 학교, 학과 발전의 방해자라고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이 두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 교수님한테 내가 뭘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바로 성공 취업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 교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이 결혼, 행복, 인생으로 연결되는 사례인데 신의 아들은 초임을 4,500이 입사해요. 나중에 보면 어둠의 자식들 백수는 초임 2천만 원 정도도 안 돼요. 아, 지금은 뭐 조금 더 되겠네요. 근데 이게 입사를 하면 이 4,500, 5천짜리 입사한 친구들은 엄청난 소개와 함께 만나는 사람마다 다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의 선택의 폭이 넓어요. 소득이 낮은 친구들은 만나는 상대가 연봉을 알면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이 신의 아들은 30세 전후에 같은 또래에서 결혼해요. 내가 5천이면 5천 또래에서 하더라니까요. 내가 5천이다. 내가 쟤 좋아한다. 쟤 백수다. 절대 결혼하려고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행 수시로 갑니다. 식사 정말 맛집만 쫓아다닙니다. 어둠의 자식 결혼 수입이 낮은데 결혼하려고 안 해요.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식사 최소한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10년 후에 이 친구들은 입사 때 2,500 차이였지만 10년 후에 8억이 기본적인 소득이 8억이 차이 나더라. 제가 결혼 후에 여러분 졸업 후에 어떤 삶의 생활을 하고 싶은지 지금 이 순간 의식전환해서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초석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 만나는 세상 우리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3 명언이 있죠. 1, 2,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 5,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 8,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참 고3 인터넷에 있는 고3 명언인데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공 취업하면 치킨을 시켜 먹고 비정규직은 튀기고 배달한다. 실업자는 얻어먹거나 굶어야 된다.
미래 여러분의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관심 질문이 뭐냐? 어떤 회사에 근무하십니까?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어디서 군대 생활했습니까? 어느 대학교 졸업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졸업했는지, 스카이 대학교 놀면 뭐 할 거예요? 인서울대학교 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어느 회사 다니세요? 맨 처음부터 어느 대학교 졸업했는지 안 묻습니다. 어느 회사 다니세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군대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더라. 어느 대학교 졸업자 관심 없다. 우리 제 오늘 강의 듣는 남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남자는 뭐예요? 입구, 한자로 쓰면 입구, 가운데 열심, 힘력, 산의 남자라고 합니다. 즉, 입 10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자라고 옛날에 선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졸업하고 내 입도 책임 못 진다? 사료를 먹은 거예요.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남존여비래요. 남자는 높고 귀하며 여자는 낮고 천하다는 옛날 말인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는 거래요. 재밌죠? 이렇게 우리 여기 제 강의 듣는 오늘 남학생분들 내가 남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입 10개를 먹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자다. 명심하신다면 아마 그리고 명심한다면 사료를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사람들의 변화를 봤더니 농업사회는 현모양처, 율곡 어머니 때문에 농업사회는 현모양처를 원했어요. 한석봉 어머니 때 똥모양처를 원했는데 공업사회 와서는 전모양처,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정부화 시대에 와서는 능모양처라고 합니다. 즉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졸업하고 결혼하면 되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난 여자니까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으로서 떳떳하게 난 이 세상에서 남들 못지않게 업무의 전문가가 돼서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여성의 저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예, 사무직에서 대충 근무하다가 결혼하면 되지. 전문직 여성으로서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의 저력 이렇습니다. 대단한 우리 여성의 저력이에요. 근데 나는 여자니까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마라.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남자란 우리 여자분들 제발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간상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취업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식만 바꾸고 취업에 올인하고 가서 취업전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하고 취업 자료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 2권 만드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달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명심하신다면 여러분은 꼭 성공 취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심 10문제 나만의 차별화하는 핵심 역량 보고서 위주로 그리고 면접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쟁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